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분 파트 마지막 단원인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을 할 건데 딱 봐도 미분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활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괜히 이제 막 귀찮을 것 같다, 막 짜증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실제로 활용 문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이 도함수의 활용 파트를 보면 이제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함수의 최대와 최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1학년 때 수학 하에서 2차 함수 같은 거를 쭉 다룬 다음에 무슨 짓을 했나요? 2차 함수를 가지고 뭐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든 아니면 정의역이 모든 실수든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x축과의 교점이 방정식의 실근이네 뭐 이런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문제들도 많이 풀었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요 첫 단원인 최대와 최소하고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은 뭐 엄밀하게 따져서는 활용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계산 문제에 조금 가깝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단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 속에 이제 뭐 접하고 있는 뭐 혹은 그래프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뭐 도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활용 파트로 그냥 묶여 있는 것 뿐이에요. 실제 활용 파트는 요 3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약간 그냥 계산 문제에 오히려 가깝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활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래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함수의 최대와 최소 여기를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이 최대 최소라고 하는 단어가 수학2 두 번째 단원에서 사실 등장을 했었죠. 첫 번째 수학2의 첫 번째 단원이 함수의 극한 문제였고 두 번째 단원이 함수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함수의 연속을 배운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이제 중요한 정리 두 개를 배웠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첫 번째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였냐 하면 어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어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최대 최소 이렇게 책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바로 이렇게 돼 있죠.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이게 함수의 연속 파트에 나왔던 최대 최소 정리죠. 최대 최소 정리 자체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이거죠.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었죠. 자, 그런데 우리 그 도함수 파트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뭐냐면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맞는 말이었었죠? 역은 아니었죠. 연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분 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뾰족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어쨌든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죠.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기 때문에 이 최대 최소의 정리가 적용된다는 소리겠네.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그 정의역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더군다나 닫힌 구간이라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가지고 다루겠죠. 왜냐하면 단원 제목 자체가 도함수의 활용이죠.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도함수를 활용한다라는 건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루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선. 자, 그래서 앞 단원에서 극대, 극소 이런 거를 배웠는데 어떤 함수가 이제 극값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극대를 가지고 극소를 가지고 뭐 이런 건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어떤 조건을 갖추면 극대가 되고 어떤 조건이 되면 극소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극대는 이렇게 볼록 솟아 있는 점인 거지 이게 사실 이렇게 더 올라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도 극대이지만 반드시 최대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최소라고 해서 극소라고 해서 또 반대로 극소라고 해서 반드시 최소가 된다라는 보장도 없었고요. 근데 어쨌든 극대라고 하면 불룩 솟아 있는 점이고 극소라고 하면 푹 꺼져 있는 점이죠. 그래서 걔네들은 어쨌든 최대 최소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후보들은 될 수 있겠죠, 일단.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 그래프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그림 이름 뭘 말하고 있냐면 자 여기에서 닫힌 구간 지금 이 그래프는 닫힌 구간 A, B에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끝점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정의역이. 그래서 정의역이 지금 A가 왼쪽 끝이고 B가 오른쪽 끝이죠. 그리고 함수값이 A, FA가 여기 있고 B, FB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A와 B 사이에서 극대값이 하나 존재하고 극소값이 하나 존재를 하죠. 그럼 그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가장 큰 점, 극대, 여기가 가장 크죠. 지금 이 구간 내에선. 그럼 이 구간 내에서는 이놈이 당연히 최대값이 될 거고 극소가 제일 작죠. 극소이면서 최소값이 되겠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구간 내에서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고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는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역시 정의역의 왼쪽 끝 A에서 함수값이 여기 있고요. 오른쪽 끝 B에서 함수값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극대가 여기 있고 극소가 여기 있네요. 그럼 그림을 딱 보면 정의역의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상황이고 극소값이 최소값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봅시다. 역시 정의역의 왼쪽 끝 A, FA가 여기 있고 B, FB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가 이 사이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정의역의 오른쪽 끝 여기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정의역의 왼쪽 끝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그림인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최대가 될 수 있는 놈은 정의역의 한쪽 끝이거나 혹은 극대이거나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최소가 될 수 있는 놈은 역시 정의역의 끝이거나 끝부분이거나 아니면 극소값이거나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최대 최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써놨죠. 양 끝에서의 두 함수값의 크기를 비교한다. 극값과 모든 극값과 양 끝에서의 함수값 비교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이 최소다 이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문제 풀이 순서는 아주 단순해요. 첫 번째 어떻게 되냐? 모든 극값을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역의 양 끝, 얘처럼 닫힌 구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겠죠. 양 끝에서의 함수값을 계산을 한다. 두 개. 그러면 이제 값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있을 거고요. 또 가장 작은 값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자동으로 그냥 최대가 되는 거고 얘가 최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극값을 계산하고 양 끝에서 함수값을 계산한 다음에 걔네들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최대값, 가장 작은 놈이 최소값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이그젬플로 넘어가 보면 자, 구간 이 함수가 3차 함수인데 실수 전체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됐죠. 그리고 그 구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래요. 근데 순서가 뭐라고요? 모든 극값을 계산하고 양 끝에서의 함수값을 찾으라 그랬죠. 극값 계산을 위해서 도함수를 구했죠. 이렇게 됐네. 걔를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값들을 찾았더니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정의역이 제한이 걸려 있었죠. 0과 3 사이. 그러면 1은 해당이 되지만 마이너스 1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 그 다음에 이제 증감표를 그린 거죠. f'x가 0이 되는 놈. 그 다음에 f'x가 0이 됐죠. 그 다음에 정의역의 왼쪽 끝, 정의역의 오른쪽 끝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f'x가 0이 되는 숫자를 찾은 다음에 그때의 좌우에서 부호 확인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오른쪽에서는 플러스죠. 마이너스면 감소하고 오른쪽에서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소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극소 값은 1을 처음 함수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1을 대입했더니 0 나왔어요. 그 다음에 왼쪽 끝에서 함수값을 구했더니 2가 나왔고 오른쪽 끝에서 함수값을 구했더니 20이 나왔죠. 그래서 최대값은 20, 최소값은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건 사실상 활용이라기보단 뭐 그냥 계산의 연장선이다. 앞단원 극대극소 파트의 연장선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정의해 놓은 걸 보면 좀 전에 한 얘기 그대로죠. 주어진 구간에서 극값을 몽땅 다 구한다.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구한다.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의 활용인데 우리 그 1학년 때 수학하에서 이런 거 2차 함수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막 직사각형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서 넓이의 최대를 구하시오 막 이런 거 있었죠. 저 짜증도 좀 났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형의 넓이, 부피 이런 놈들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어딘가를 변수로 잡은 다음에 그 변수를 가지고 넓이든 부피든 식을 만들어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요 단원에서는 그 식이 넓이가 됐든 부피가 됐든 그 식이 이제 3차 이상의 다항함수로 차수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3차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모든 극값을 구하고 양끝점의 함수값 이런 것들을 구한 다음에 가장 큰 놈은 최대, 가장 작은 놈은 최소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어디를 변수로 잡을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게 이제 수학하에서도 난이도가 올라가면 좀 이제 귀찮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했죠. 여기서도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짜증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죠.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네 귀퉁이에서 정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지금 잘라낸 거죠. 이렇게 네 귀퉁이에서 잘라냈을 때 잘라내고 이제 남은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직육면체 모양의 물탱크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리고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그림 속에서 어딘가를 변수 x라고 둔 다음에 이 부피를 그 변수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이제 잘라냈으니까 보통 이제 잘라낸 요거 정사각형이죠, 더군다나. 얘를 x라고 주고, 그럼 얘도 자동으로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x가 되겠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6에서 x를 2번 잘라냈으니까 6-2x 이렇게 되겠죠. 정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잘라냈으니까 요 녀석도 정사각형이겠죠. 그래서 얘도 6-x. 그래서 이제 물탱크 형태를 만들어냈더니 6-2x, 6-2x 접었으니까 그렇죠? 이 녀석이 높이가 되겠죠. 높이 x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부피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부피를 보통 이제 v라고 쓰고요.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높이 x에다가 6-2x의 제곱 이게 이제 부피에 관한 식이죠. 그래서 vx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항상 이런 활용 문제, 최대 최소와 관련된 활용 문제를 구할 때 특히 도형과 관련된 거 어딘가를 변수를 설정을 하면 요 변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전체 길이가 6인데 거기서 x를 잘라냈어요. 그러면 잘라낸 건 절대로 6의 절반인 3을 넘어갈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잘라냈는데 음수가 될 수도 없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그냥 쉽게 0과 3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정의역이 특별한 언급은 없어도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최대 최소 문제에서 이제 정의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닫힌 구간에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 내에서 모든 극값을 찾고 그 다음에 양 끝점의 함수값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죠. 열린 구간. 그럼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겠네. 그죠?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 끝점의 함수값을 사실상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극소가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고 그리고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극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사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vx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를 쭉 했죠.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쫙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랬더니 V'X가 0이 되는 X의 값이 1과 3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정의역 안에 있는 놈이 어떤 놈인지 찾아야 돼. 1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X는 1 요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증간표를 작성을 해본 거죠. 증간표를 작성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x 이퀄 1에서 v 프라임이 0이 됐죠. 그 다음에 좌우에서 부호를 확인했더니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중간에 다시 3, 이전에는 그러니까 정의역 제한이 3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니까 3의 왼쪽 부분에서는 다시 증가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지금 한 번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게 끝이 된 상황인 거예요. 3을 넘어서는 뭐 함수식에 따라서 다시 증가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0과 3 사이에서만 관찰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이 곧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V1 x에다 1 넣은 거죠. 그래서 답이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의역 안에 최소값이 없죠. 극소값도 없고. 그래서 최대값만 물어본 거예요. 구할 수 없는데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딱 봤는데 닫힌 구간이면 모든 극값 구하고 양끝점의 함수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닫힌 구간이 만약에 아니야. 그러면 양끝점의 함수값은 닫힌 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거기서는 그냥 최대 최소가 될 수 없다. 그럼 중간에 어딘가에서 극대와 극소 이런 애들이 최대 아니면 최소가 된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아마 이제 여기 지금 잠깐 상세풀이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가로 1번 문제도 증간표를 작성을 했고 가로 2번 문제도 증간표를 작성을 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극대극소 설명해 드리면서 극대극소하고 함수의 그래프 설명을 해 드리면서 이제 그래프 개형이나 이런 것도 좀 이제 덧붙여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이 미분 단원의 목적은 수투의 목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랬죠.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는 그래프를 누가 정확하게 잘 그리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 그랬어요. 그래프를 잘 그리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충분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를 풀든 이게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처음부터 갑자기 이제 사실은 좀 익숙해지면 좀 편하게 그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수투를 처음 한다라고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편법이나 이런 것들 좀 빨리 그리는 방법, 뭐 중간과정 생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지금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요거 다 이제 미분 파트가 끝난 다음에 접근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그렇게 조금 이제 빨리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극대극소 파트, 함수의 그래프 파트, 그 다음에 특히 이 증간표 같은 경우는 일단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연습이 돼야 이게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야 좀 이제 빨리 그리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화가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여기 지금 최대 최소 요 예제를 풀고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책에 제시가 되어 있는 상세풀이 이게 딱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표준화된 풀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풀이 방식에 일단 제일 먼저 익숙해져야 되는데 특히 요 증간표 작성하는 거에 일단 먼저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뭐 간단한 것들도 다음 시간쯤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얘 3차 함수죠. 그 다음에 정의역이 닫힌 구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구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극값을 다 찾고 그 다음에 양끝점의 함수값을 찾으라 그랬죠. 자, 가로 1번도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죠. 닫힌 구간이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구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극값을 다 찾고 양끝점의 함수값을 찾아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가로 1번 3차 함수 미분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극값을 찾기 위해서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와 x가 1일 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증간표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f'x가 0이 되는 x의 값들을 일단 쓰고 사이에 비워둔 다음에 정의역에 양 끝점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이 이유는 관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문제에서 그 안에서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f'x가 0인 점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f'x는 당연히 0이고요. 1에서도 0이 됐죠. 그럼 좌우에서 부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는 어떤 x의 값, 뭐 0이라는 점이 있겠죠. 0, 0 대입을 했더니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음수 이런 식으로 찾으셔도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과 3이니까 2라는 숫자를 적당히 여기다 대입해서 양수 이렇게 찾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넣고 대충 찾으면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찾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뭐냐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자, f'x는 지금 인수분해가 됐고 x절편이 나와 있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1 이렇게 되는데 2차 함계수가 6이어서 아래로 볼록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상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f'x가 x좌표가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 f'x는 전부 x축 위에 있죠. 그래서 f'x의 부호는 양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x축 아래에 있죠. 그래서 f'x의 부호가 전부 마이너스, 여기는 전부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고요. f'x가 플러스니까 여기서 증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플러스니까 증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극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극소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처음에 제시가 된 fx식에다가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또 집어넣고 계산이 좀 귀찮죠. 그런데 하셔야 돼요. 자, 집어넣고 계산했더니 25가 나왔네. 1을 넣고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양끝점 x가 3일 때 f3 계산했더니 50, f-3 계산했더니 14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값은 50이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50,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 과정을 항상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다 계산을 하시면서 증간표 작성하고 계산을 하시면서 연습을 충분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보시면 fx가 역시 3차 함수죠. 그 다음에 f'x 2차 함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2차 함계수가 음수죠. 도함수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여기가 지금 1 이러면 그래프 개형이 2차 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부호를 확인했더니 여기가 지금 x축이죠. 마이너스 3분의 1 왼쪽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니까 극소, 증가하다가 감소했으니까 극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고 계산했더니 0, 3분의 1을 집어넣고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7분의 4. 그 다음에 양끝점의 함수값을 계산했더니 0과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얼마예요? 0, 0 가장 큰 값이죠. 그래서 최대값은 0,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2차 함수가 있어요. 이제 3차 함수가 아니네.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2차 함수를 가지고 뭔가 풀어라 하니까 2차 함수 안에 직사각형이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2차 함수라고 하는 놈의 특징을 보면 항상 이렇게 생긴 대칭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를 하나 설정한 다음에 이 넓이를 그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이렇게 쭉 보면 얘는 지금 A, 이 점을 점 A, 점 B, 점 C, 점 D, 그 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선
대칭축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x좌표 1에서 a만큼 같다라고 해서 여기 좌표를 1 플러스 a. 그 다음에 a만큼 왼쪽으로 갔다 해서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된 거죠. 그럼 a는 자동으로 양수가 되겠죠. 1 플러스 a가 1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a가 2를 넘어가면 안 되죠. 즉 1에서 요거 이상 넘어가면 안쪽으로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그림 상황에서 a는 일단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a의 범위죠.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직사각형 여기도 a니까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밑변의 길이가 2a가 되겠죠. 2a.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요거죠. 요거. 그래서 d의 좌표를 구해보면 1 플러스 a, 1 플러스 a를 여기다 놓고 계산하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a,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a 곱하기 y좌표 1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한 게 넓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넓이를 이제 a에 관한 식이니까 fa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얘가 0이 되는 요게 0이 되는 a의 값을 찾은 거예요. a의 값을 찾았더니 지금 사실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3분의 루트 3 말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도 같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왔던 a의 값이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하나만 그냥 남긴 거죠. 자, 그래서 사이에서 이제 극값의 후보가 요거 하나밖에 없죠. 정의역 전체에서 극값의 후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정의역의 양 끝점에서는 함수값이 아예 정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극점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대값 물었는데 사실상 여기가 굳이 하지 않아도 극대이면서 동시에 최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극소였다면 최대값을 물어보지 못하고 최소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연습을 계속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해보면 얘가 여기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여기가 A축이고요. 여기가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호를 확인했더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 좌우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증가해서 감소 상태로 바뀌죠. 그래서 극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러면 이런 말도 할 수 있겠네. 왜냐면 극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즉 구간 전체에서 극점이 달랑 하나밖에 없고 그놈이 극대라면 자동으로 최대가 될 수밖에 없죠. 구간 전체에서 극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극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걔가 극대야. 그러면 중간에서 다시 올라가면 극소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올라가려면. 자, 그래서 극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극대면 걔가 자동으로 최대. 극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극소면 자동으로 최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넘어가 버렸네. 자, 여기에서 잠깐 좀 전에 말로와 얘기한 거를 간단히 언급해 보면 주어진 구간 내에서 극값이 한 개일 때 첫 번째 극대이면 자동으로 그놈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밖에 없는 놈이 극소이면 그냥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알겠죠? 자, 이것도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주어진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으로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든다라고 했죠. 이만큼 잘라내고 이만큼 잘라내고 잘라내서 접고 접고 얘도 접고 이렇게 해서 삼각기둥 모양 이거죠.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는 이제 식을 만들다 보면 이제 주어진 정의역이 뭐 표시가 되진 않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삼각기둥이 만들어지려면 정의역 제한이 걸리죠. 근데 열린 구간으로 걸려요. 그래서 양끝점의 함수값은 없고요. 그 다음에 구간 내에서 그 값이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그래서 극대값이 결국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면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안 편한가? 아무튼 자, 여기에서 이제 문자로 일단 설정을 해야 되겠네. 그럼 잘라내야 되는 놈들을 먼저 다 한번 잘라내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얘도 그대로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꼭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X라고 잡고 뭐 이렇게 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은 뭐 여기를 X라고 잡아도 되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잡는 게 그냥 조금 더 편하다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정의역 제한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X의 범위가 이제 쉽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X의 범위가 여기 알고 있는 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X의 범위를 잡기 위해선 이 변 위에서 잡는 게 X의 범위를 잡기가 좀 더 편한 거예요. 만약에 얘를 X로 잡으면 이 1하고의 관계를 또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뻗으면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30도죠. 그래서 1대 루트 3 이렇게 돼서 이 길이가 루트 3x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럼 루트 3x하고 1하고의 관계를 막 찾아가지고 x의 범위를 또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귀찮죠. 범위 자체가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x라고 일단 잡은 거예요. 그래서 x 이거고요.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이 길이가 1-2x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x 이렇게 됐죠. 루트 3분의 x가 이렇게 접어 올렸을 때 삼각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x가 삼각기둥의 밑면의 한 변의 길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자, 우리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기억하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지저분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한 변의 길이가 a면 4분의 얼마예요? 루트 3 a 제곱 이게 정삼각형의 넓이였죠. 그래서 이제 밑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1-2x의 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밑넓이가 4분의 루트 3의 1-2x 전체의 제곱을 곱한 거고 삼각기둥의 높이 루트 3분의 x 이렇게 걔까지 이제 추가로 곱해준 거죠. 그리고 부피기 때문에 v라는 문자를 써서 vx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지금 1이에요. 그렇죠? 1.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이 x인데 절반을 넘어갈 수 없죠. x이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보단 작아야 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잘라내는데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죠. 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쭉 정리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됐고요. 전개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어요? v' 미분을 한 거죠. 미분을 해서 쭉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0되는 x의 값이 6분의 1과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2분의 1은 정의역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래서 6분의 1만 이제 후보가 되겠죠. 하나밖에 안 나왔네?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의역 내에서 주어진 구간 내에서 극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놈이 극대이면 자동으로 거기서 최대값, 그놈이 극소이면 자동으로 최소값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최대값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인하지 않아도 극대일 수밖에 없고 최대값일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그냥 f 6분의 1 이렇게 이제 여기다 6분의 1 때려 넣고 그냥 계산만 하면 자동으로 그냥 답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 연습을 해야 되니까 증간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증간표를 쭉 보니까 6분의 1 하나 확인했죠. 그 다음에 좌우에서 부 확인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래. 증가 감소죠. 당연히 극대죠. 그래서 v 극대이고 양끝점의 함수값은 정의되지 않고요. 그래서 구간 내에서 극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극대이니까 자동으로 최대가 돼서 최대값은 v 6분의 1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거죠. fx equal 0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여기서 이제 x의 값을 구하는 문제라면 이게 이제 방정식의 형태가 되고 y equal fx라고 하면 이 녀석은 함수가 되죠.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 즉 얘는 equal 0니까 여기서 비교해 보면 y가 0인 거죠. y가 0인 놈은 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x절편이죠. 그래서 함수하고 x축과의 교점이 결국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뭐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앞 단원 계속 이제 중간표 작성해서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이렇게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방정식,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뭐 찾기나, 그러니까 실근이 어떻게 되는지 찾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1학년 때 수학상에서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인수정리 이런 걸 이용해서 조립제법 같은 걸 써서 이제 그 방정식의 실근을 찾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인수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사실. 근데 여기서는 인수정리가 안 되는 경우에 그 3차 방정식이,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이라 할지라도 이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 개형을 확인을 해서 실근을 정확하게는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근의 개수는 몇 개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까지는 다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이상, 3차, 4차 고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수학상에서 인수정리가 안 되는 애들은 다루지 않았던 것처럼 않았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애들도 다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 개형부터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밑에 이그젬플을 보시면 x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 꼴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죠. 실근의 개수를 물었어요. 자, 실근을 구하시오가 아니죠.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만 물었어요. 딱 봐도 인수정리를 생각해보면 이제 3차항 개수가 1이니까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고 안 되면 2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2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다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fx를 이렇게 이제 두고요. 극점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한 거야. 그래서 걔를 이제 쭉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예요. 찾을 때 이렇게 돼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이게 f 프라임 x 이렇게 되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1, 3,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니까 증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플러스니까 증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극대, 극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을 여기다가 쭉쭉쭉 넣었더니 극대 값이 6이고요. 3을 넣었더니 3, 3, 3 넣었더니 극소 값이 2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x가 3일 때 극소 값이 2,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1일 때 극대 값이 6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극대점과 극소점을 찾은 다음에 극소점이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 극소점이니까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중간은 그냥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절편 얼마예요? 플러스 2죠. 그래서 y절편이 플러스 2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고요.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은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한 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방정식 fx equal gx의 실근 두 함수죠. y equal fx, y equal gx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fx 그래프 그리고 gx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제 교점의 x좌표를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기 때문에 하나를 다 이항을 해요. 그래서 다 이항을 하면 fx-gx equal 0죠. 그래서 하나의 함수 그래프하고 x축과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찾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식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얘처럼 두 개의 함수를 잡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함수로 잡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얘처럼 두 개의 함수를 잡을 때 편한 경우는 이거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적어두세요. 둘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 어차피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3차 이상의 다항함수가 반드시 등장을 할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3차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f가 만약에 3차 이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gx가 다른 다항함수 형태를 띠고 있을 텐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상수함수이거나 x축에 평행한 혹은 그냥 1차 함수, 직선이거나 하면은 따로 계산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상수함수, 둘 중에 하나가 상수함수라면 확실히 따로 하는 게 편해. 근데 1차 함수면 물어보는 문제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근데 만약에 얘가 3차 이상이고 얘가 2차 이상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훨씬 편해요. 따로 그리는 것보다. 알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상수함수이면 확실히 편하고 1차 함수이면 문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2차 이상이면 둘 다 2차 이상이면 실제로는 둘 중에 하나는 3차 이상이겠지만 다른 하나도 2차 이상이면 무조건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 알겠죠?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네. 다시 다음 페이지 이그젠플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저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죠. 여기서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둘 중에 하나가 상수함수이거나 1차 이하면 따로따로 그리는 게 편하다 그랬는데 다항식일 때 그 기준이에요. 실제로 얘는 지금 분수함수죠. 그래서 얘는 지금 따로 그리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이따가 이제 따로 그리지 않고 한꺼번에 그리는 것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하고 이렇게 생긴 분수 함수를 해서 이제 이 3차 함수부터 먼저 그래프를 그린 거야. f'x를 이렇게 샥 했어요. 그래서 f'x가 0인 x값 두 개를 찾아서 증간표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찾은 다음에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1, 마이너스 5가 극소예요. 1, 마이너스 5가 극소. 근데 x분의 1은 마이너스 x분의 1은 x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보다는 더 크죠. 그래서 위에 찍히니까 요 아래로 볼록한 요 부분에서 안쪽에 이렇게 찍히죠. 그리고 분수함수는 이렇게 생기니까 교점 2개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안쪽으로 이렇게 찍히니까 교점 2개 이렇게 돼서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분수함수가 이렇게 단순하니까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사실. 좀 지저분해지거나 이러면 여기 특히 이런 데서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이 문제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분명한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 접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파악을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모호하게 이제 아주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숫자를 찾고 얘도 되게 단순하니까 이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쟤를 그러면 한 방에 찾으려면 어떻게 찾냐면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x니까 양변에 x를 그냥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이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가 4차 함수죠. 자, 우리 조금 그 3차 함수를 더 많이 연습을 했긴 했지만 앞단은 극대극소 이런 거 찾을 때 4차 함수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이 4차 함수도 미분을 해서 극대극소를 찾아요. 그 다음에 y 이꼴 마이너스 1 상수함수가 x축의 평행한 놈. 즉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녀석을 그렸더니 막 이렇게 나왔어. 근데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교점이 4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접해. 그럼 교점이 하나고 이렇게 접하면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에 따라서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샥 이렇게 움직여 보면 교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좀 푸시다 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도 이제 많이 풀어 연습을 하시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잘 안 되면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명확하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4차 함수하고 상수함수를 비교해도 된다. 아니면 나는 상수함수도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이항을 해서 이꼴 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전체를 4차 함수라고 두고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아예 그냥 옆에 평면에다가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관찰을 해도 돼요. 방법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하고 교점의 개수 같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을 해왔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가 하나 있었네. 자, 여기서 보니까 2x 3승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요거를 좀 이제 변화를 한번 줘 봅시다. 뭐냐면 아이고 그래프가 잠깐만요. 자, 아직 능숙치 않아서 다들 알고 있겠지만 잠시 작동에 버벅거림이 있었네. 자, 봅시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실근을 가질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 2x 3승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통째로 구해도 되지만 하나의 함수하고 만약에 다른 한쪽이 상수함수라면 구분해서 하는 게 편한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요거 이꼴 상수 이렇게 잡은 거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그냥 요거 상수가 있으면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그리기가 어렵겠죠. 상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눈높이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a를 이렇게 두고 따로 옮겨 놓은 다음에 얘는 개수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되죠. 그 다음에 y = a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 x축가 평이잖아. 걔를 이제 막 움직여 보는 거예요. a가 어떻게 되면 교점이 3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지. 자, 그래서 fx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걔를 이제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1과 x = 1과 x =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얘도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서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여기서 극대 극소 이렇게 된다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뭐가 있냐면 증간표를 작성을 했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증간표 작성하는 연습 계속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자, 그래서 증간표를 작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가지죠. 4. 1에서 마이너스 4라는 극소값. 그래서 걔를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에서 4, 1에서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생긴 이제 fx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여기에 y = a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y =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교점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죠, 두 개. 그래서 여기 경우가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y = 4가 되면 얘도 역시 두 개가 되죠. 자, 그러면 요놈과 요놈 사이에 막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지금 얘는 a가 4일 때죠. 이 녀석은 a가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a가 4일 때는 두 개,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두 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a가 4보다 작게 되면 요 극대를 지나는 접선과 극소를 지나는 접선 사이에 있게 돼서 교점이 무조건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아래쪽 이렇게 아래로 지나가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을 테니까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게 되면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을 테니까 여기로 쭉
올라가면, 즉 이 녀석보다 더 위에 있게 되면, a가 4보다 크게 되면 이 녀석도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의 범위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이렇게 달라지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겠네. 실근이 없는 경우는 아예 없죠. 위로 올라가면 전부 1개, 전부 1개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3차 함수는 적어도 1개의 실근을 가져요. 항상 3차 함수는. 왜냐면 양 끝에서 아래로 푹 꺼지거나 푹 올라가거나 하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적어도 1개는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극소나 극대를 지나가게 되면 그 접선 상태가 그러면 2개가 되죠. 2개. 자, 그 다음에 얘는 3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지금 여기는 지금 접하고 있죠. 그래서 실근 하나와 중근 하나, 얘는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 요거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경우, 요거 그 다음에 한 실근과 중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거죠. 상수함수가 극점을 지나가는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상수함수가 극점을 지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극대보다 위에 있거나 극소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이게 한 실근과 두 허근 이렇게 되죠. 왜냐면 3차 함수는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고 좀 전에 얘기했죠. 근데 모든 다항함수, n차 다항함수는 중근을 막 2개로 세고 3중근을 3개로 세고 허근까지 다 포함하면 무조건 n차 차수만큼의 근을 가지게 되죠. 근데 허근은 좌표평면에 표현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실근의 개수만이 이제 주로 관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냐, 한 실근과 중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냐, 한 실근과 한 실근을 가지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물어보게 되죠. 얘처럼 이제 미정계수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샥 생각한 다음에 상수함수가 극대보다 위에 있으면 실근이 하나, 극대에 딱 접하고 있으면 실근 하나와 중근 하나, 서로 다른 두 실근, 극대와 극소 사이에 있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 극소와 접하고 있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아래에 있으면 실근 하나 혹은 2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를 조금 더 이제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여기 203쪽에 있는 거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 이 단원의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자, 보세요.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세 개는 1번, 2번, 3번 이 세 개는 3차 함수가 두 극값을 삼차 함수가 두 극값을 가지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3차 함수는 사실상 여기 맨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극값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 보세요. 아까 상수함수가 극대와 극소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 있었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결국 그 실근이기 때문에 극대값과 극소값이 x축을 가운데 두고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부호가 반대, 즉 극대값,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상수함수가 극점에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실근 하나와 중근 하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그 상수함수까지 포함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x축에 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즉 극대가 0일 수도 있고 극소가 0일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나 극소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극값이 두 개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 된다 이 얘기죠.
그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조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극대와 극소가 둘 다 음수이거나 극대와 극소가 둘 다 양수이거나 한쪽으로 몰려가 있으면 x축과 이교점이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의 곱이 0보다 크다. 그러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뭐냐면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그래프 나올 수 있는 그래프 경향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하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냥 슉 올라가는 경우 요놈과 요놈의 차이는 뭐다? 여기서 3차 함수가 요 극대와 극소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극대점과 극소점이 딱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 경우죠. 즉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얘는 그런 놈이 없는 경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만약에 X축이 되면 이 녀석이 이제 3중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딜 지나가도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예요. 미분계수가 0 되는 놈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X축이 여기 있으면은 이 녀석이 3중근이 되는데 반대로 X축이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 할지라도 X축이 여기나 혹은 요 아래 이런 쪽으로 맞물리면 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중근이 되는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3중근이 되는 케이스는 미분계수가 0이면서 그 점에서 X축에 딱 만나고 있을 때 그때 애만 3중근이 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 부분은 계속 문제 푸시고 그래프를 그리시면서 그래프 개형이나 이런 거, 윤곽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부등식의 활용 이렇게 돼 있네.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것은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부등식을 한번 증명해 보래요. 그래서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라. 정의역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y축의 오른쪽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최소값이 0보다 작으면 성립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얘를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범위에서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이것임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녀석의 최소값을 찾은 거예요, 밑에서. 자, 이제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fx가 저렇게 되어 있을 때 미분을 한 거죠. 그래서 미분을 샥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양수범위라고 했으니까 0 또는 x = 1인데 그 사이에서 극소값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1일 때 극소값을 찾았더니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이 지금 1인 상황인 거죠. 극소이면서 동시에 최소값. 그래서 사실상 0보다 크다 정도가 아니라 1보다 큰데 fx가 1보다 크면 0보다 크다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성질에 의해서 fx는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f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죠. 정확하게는 최소값이 1이니까. 근데 얘가 0보다 크죠. 그래서 fx는 0보다 크다. 이것도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하고 똑같이 이제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 등호라면 fx = gx 이러면 y = fx와 y = gx 두 그래프를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한쪽으로 이항해서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도 된다 그랬는데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fx하고 gx를 따로따로 그리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옮겨서 한꺼번에 보이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얘가 만약에 상수함수면 따로따로 그리는 게 더 편할 거고요. 상수함수가 아니면 옮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 자,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넘기는 게 편하겠죠. 2차,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가
상수면 확실히 따로 그리는 게 편하고 1차식이면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2차 이상이면 다 한쪽으로 모으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해서 극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증가 감소 이렇게 했더니 극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극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최소값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f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f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좀 전에 위에 거에서 했던 것처럼 0보다 크다는 당연히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등식은 최대 최소 문제의 약간 한 변형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등식에서 최소가 되는 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쭉 찾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문제로 넘어갈 건데, 뭐 동영상 보시면서 잠깐 일시정지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그 시간도 뭐 1시간 이상 이제 녹화가 됐고, 잠시 끊었다가, 여기 예제부터 해서 활용 속도, 가속도까지 이어서, 두 번째 동영상에서 정리를 할게요. 그거는.